자, 교재 221페이지입니다. 목차 02번요. 정책의 기능. 바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인데요. 단어 3개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 외부 효과, 정부의 개입 수단입니다. 자, 먼저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요. 이유가 2가지인데요. 바로 1번 정치적 기능과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교재 체크하고요. 설명드릴게요. 1번 정치적 기능은 첫 줄 밑줄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두 번째 줄 예컨대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밑줄 하시고요. 2번 경제적 기능은요. 첫 줄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시장 실패 나왔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 예를 들면 밑줄입니다. 외부 효과 제거 문제 밑줄.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크게 2가지예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입니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기능은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정부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아주 저렴하게 싸게 공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 달성이 되고요. 정치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시장 실패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고 참고로 얘는요. 29회 작년 시험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효과 제거 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자체가 그대로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바꿔서 뭐래요? 경제 기능이다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기능이다. 바뀌었잖아요.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바뀐다는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시장 실패 있죠.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겼어요. 네모 박스가 나와요. 체크 플러스 시장 실패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시장 실패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밑줄입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밑줄. 그럼 무슨 말이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유가요. 아주 많습니다. 원인. 목차 2번이죠. 원인. 원인 보시면서요. 제목 그대로 물어요. 그래서 제목 5개를 제목만 밑줄입니다. 1번 불안전 경쟁 시장 밑줄. 2번 공공재. 3번 정보의 비대칭성. 4번 외부 효과. 5번 규모의 경제. 5가지가 시장 실패를 불러일으킵니다. 정리해서 볼까요? 첫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두 번째요. 공공지가 있고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네 번째, 외부 효과. 다섯 번째, 규모의 경제계획. 어제 저녁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인데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정말 친한 단짝인데요. 얘가 뜻밖의 이제 울산에서 근무합니다.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고정 전후로 꼭 만나면서 술 한잔 마시죠. 그 친구 동기를 보니까 또 추억이 떠올라요. 옛날 생각, 처음처럼.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를 딱 따져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짓궂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얼마나 짓궂은지 그 당시에 둘이서 저랑 시내를 걸어요. 얘가 얼만큼 짓궂고 재밌냐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요,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시내 걷다가 남자들은 예쁜 여자 아시죠? 근데 되게 못생긴 여자가 지나가면요, 이 친구는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뿌구리라고 불러요. 뿌구리. 예. 그래서 야, 누구야? 저기 뿌구리 지나간다 하면서 그래 놀리거든요. 요즘 세상이면 성희롱이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야, 누구야? 저기 뿌구리 지나간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 친구만의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빗대면서 놀리더라고요. 자, 뿌구리는 못생긴 사람이에요. 뿌구리. 자, 못생겼으니까 공정한 외모입니까? 불공정한 외모입니까? 불공정한 외모, 안기껏. 불공정한 외모예요. 따라서 시장 실패했잖아요. 뿌구리예요, 뿌구리. 뭐지? 불공정 외모. 그래서 자, 시장 실패하게 되면 못생긴 외모 해서 뭐 불공정 외모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 번 나왔지? 3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딱 틀린 답. 바로 답이 탁 나오거든요. 자, 확인하고 또 넘어갑니다. 불공정 외모 불러주세요.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불공정 외모 5가지입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요.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거꾸로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가 있죠. 여자는 어떤 남자 싫어할까요? 부끄리요. 예. 남자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예.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여자는요, 어떤 남자 싫어하죠? 단무지 같은 남자를 싫어한대요. 들어는 보셨죠? 단무지 같은 남자 싫어한대요. 어떤 남자? 단순하고, 무식하고, 성격이 지라 같은 남자 있잖아요. 이런 남자를 싫어한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런 남자 싫어하는데요. 요즘은 여자들이 단무지 같은 남자를 정말 좋아한대요. 볼까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갑이 든든한 남자를 좋아한대요. 맞기는 맞는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불공정 외모 바로 돌리시고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불안전 시장은요. 오늘 시장 공부했잖아요. 요 자체가 뭡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일반 경제학에서는요. 불안전 시장은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뭐 이런 게 시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 이게 있어요. 독점 시장. 독점 시장입니다. 독점 기업 아시죠? 예. 그래서 전국에 회사가 자, 하나로 시장을 전체를 독점해 있다. 독점 기업입니다. 이건 문제가 큽니다. 독점 기업이라면 자, 이 회사가 독점 기업이면 가격을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엄청 비싸게 받아요. 물건을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적게 만들어요. 독점 기업의 횡포는요. 적게 만들면서 비싸게 받으니까 엄청난 독점 이윤을 챙기잖아요. 이건 문제가 돼요. 이 자체가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독점 기업은 철저히 규제합니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재. 공작이 되면 뭐죠? 영어로 프리라이드, 무임승차. 예를 들면 공원, 경찰, 소방, 바다의 등대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무임승차권을 합니다. 이런 공정은요, 일반 사기업이 공정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뭐죠? 과소생산입니다. 아무도 안 만들어요. 안 만들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잖아요.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 해결하죠? 정부와 개입이어서 경찰, 치안, 소방, 도로 다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은요. 비대칭성 말이 어려우면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장래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만들까? 역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되면 볼까요? 방금 시장 실패하게 되면 안겠죠? 어떻게? 불공정 외모. 불공정 외모 중에서도 외부 효과.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따가 다음 목차에서 상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류합니다.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요. 쉬운 말로 대규모, 아주 큰 규모를 말해요. 대규모.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지역마다 동네마다 지역에 가니까요. 뭐가 있죠?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마트가 있다. 대형 마트 뭡니까? 규모의 경제. 얼마나 큽니까? 얘는요. 지역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지역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형 마트가 들어서니까 주변에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오르는 건 좋아요.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점이 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요. 장사 잘 되잖아요. 얘가 개인 소유입니까? 대기업 소유입니까? 대기업 소유지. 대기업 배만 불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지역의 소상공인입니다. 재래시장. 문 다 닫잖아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대기업 하나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크게 매출이 뚝 떨어지고 다치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많다. 정부가 영업시간 규제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자체가 모두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시면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바로 불공정 외모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어서 22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불공정 외모 중에서 외부 효과. 이놈도 항상 A급입니다. 잘 나와요.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정리합니다.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인근 효과라고 부르죠. 인근 효과다. 우리가 앞서서 부동산 특성을 공부하면서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외부 효과가 되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대상 토지는 부동성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인접한 토지가 여기에 전철 여기 들었으면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지죠?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반대로요. 전철역이 아니고 납골당이 들었는데요.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따라서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외부 효과, 즉 인근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는 연결될 거예요. 첫 번째. 자, 어떤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 X가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제3자에게 이렇게 유리한 영향 또는 불리한 영향입니다. 유리한 영향을 주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반드시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좋은, 나쁜 영향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어휘 볼게요. 자, 1번 어휘 보시면 외부 효과란 두 줄 밑줄입니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시장을 통하지 않는데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 또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2번, 3번 종류 두 가지죠. 정과 부 두 가지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핵심 박스가 나와요. 박스로 정리도 정리가 더 잘 될 거예요. 박스를 보니까 표가 나오잖아요. 왼쪽은 정의 외부 효과, 오른쪽은요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종류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먼저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외부, 정의 외부 효과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부의 외부를 똑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시험은 또 여기까지 묻습니다. 외부 경제를 똑같은 말로 약어로 핀피 현상이다. 외부 불경제를 약어로 님비 현상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핀피와 님비 얘만 해석하시면 돼요. 약으니까 핀피하게 되면요. 피, 플리즈,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자, 무엇을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백화점 만들어주고 전철역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주고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얘는 다른 말로 개발 유치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다. 개발 유치 현상이죠.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반대로 님비 현상은요. 자, 나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낙골당 만들지 말고요. 쓰레기 몇 장 만들지 말고 나쁜 거 설치지 말리 말입니다. 왜? 동네가 나빠지니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개발 유치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요. 왼쪽 정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즉 핀피 현상입니다.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님비 현상입니다. 세 번째 칸 내려가죠. 자, 세 번째 칸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해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비용과 편익이 나왔잖아요. 이 두 줄 되게 중요하고요. 한 줄 내려가서 자, 과소 생산, 과대 생산, 생산 되게 중요합니다. 세 줄. 비용과 편익과 생산. 이 세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이제 암기보다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용과 편익입니다. 사적 비용이죠. 사회적 비용입니다. 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만 잘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공원입니다. 사공원이죠. 개인공원. 시골에 갔더니 땅 부자가 있어요. 이 가비라는 사람은요. 가정에 땅밖에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땅입니다. 땅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부 내 땅이니까 여기다가 자, 갑이 공원을 만들어요. 바로 사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요. 연못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습니까? 갑이 만들어서요. 주민 전체가 만들었습니까? 갑이 만들었죠. 갑이면 뭘 말하죠? 사적. 갑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내 돈 갖고 만들었잖아요. 주민 전체는 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주민 전체가 사회적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무엇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크다. 내 돈 주고 만들었대요. 그런데 편익은요. 갑이 많이 봐요? 주민 전체가 많이 봐요? 주민 전체가 다 같이 가면 주민 전체가 이득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쳐버리면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내가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이득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전체가 이득이 크니까 정의 외부 효과고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기껏 내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번다면 배 아프잖아요.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겠지. 남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게 만든다.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소생산. 반복합니다. 내 돈 들여서 남들이 이득을 많이 봐요. 많이 생산, 적게 생산. 적게 생산해서 자꾸 많이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적게 생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봐요. 시장 실패는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생산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적게 만드니까 바로 자원 배분이 왜곡됐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전부 다 이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정부는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권장하죠. 정부가 개입하는데 얘는요. 권장해. 참 좋은 거다. 많이 만들어라. 그런데 안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 돈 많이 들어갔지. 정부가 개입하죠. 개입해서 너 들어간 돈 이만큼 줄여줄게. 정부가 보조금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도록 권장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비용, 편익, 생산, 보조금 여기까지가 바로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자, 비용은 무엇을 크게 만들고 사적 비용 크게 만들고요. 편익은요. 전체 사회적 편익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요. 과소생산. 정부가 권장하죠. 보조금 지급입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어서 오른쪽 넘어가죠. 부배 외부 효과. 역시 비용과 편익과 생산입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외부 불균자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공원이 아니고요. 공해성 공장입니다. 어느 지역에 공해성 공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해를 마음대로 뿜어야 됩니다. 요즘 심각하죠. 미세먼지.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봅니다. 저녁에 아무도 안 볼 때 폐수를 몰래 버립니다. 하천이 오염돼요.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때 공장 사장은요, 갑이다. 누굽니까? 사자, 갑이 돼요. 주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사회적 전체를 말해요. 공장은 왜 폐수를 몰래 버리고 공해를 이렇게 뿜어댈까요? 자기 비용 아끼려고요. 자기 비용 아끼려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엄청나게 피해 봅니다. 하천에 오염되면요, 이걸 전부 다 정화시키는데 아주 큰 돈 들어가잖아요. 무엇을 크게 만든다? 전체 비용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득은요, 공장이 봐요, 전체가 봐요? 공장만 이득 보잖아요. 공장만 이득을 보고 주민 전체는요, 아무런 편익이 없습니다.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합쳐보니까요, 결국 공장이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지만 생각하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남들이 이만큼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이때 이제 이기심이 발동이 돼요. 내만 생각하면 무조건 많이 만들고 보자. 무조건 많이 만들어요. 무슨 생산? 과대생산입니다. 한 번 더, 부의 외부 효과는 적게 생산, 많이 생산. 많이 생산이지 적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요, 되게 잘 나와요. 하면 전체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정부는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규제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공해 뿜지 마. 공해 방지법도 있고요. 공해 뿜어야 되겠지. 아주 무거운 중과제 등등 많지만은요. 우리 시험은요, 딱 한 가지가 나오죠. 뭐?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 따라서 지역지구제하게 되면, 자, 만약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면요. 주거지역이면 처음부터 지역지구는요, 공해성공장을 아예 못 짓게 합니다. 처음부터 공장 짓지 마. 처음부터 못 짓게 하니까 처음부터 환경오염 문제가 차단돼 버리잖아요. 막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 지역지구제는 무엇을 제거하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지역지구제는요, 정을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하지 자꾸 정을 내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굉장히 잘 돼요. 비용과 편익과 생산과 지역지구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불공정 외모 중에서 얘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A급입니다. 이어서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10번 볼까요? 시장 실패에 뭐가 떠올라요?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그중에서 외부 효과 다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 수단입니다. 1번 토지 이용 규제, 2번 직접 개입, 3번 간접 개입. 쉬운데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요, 방금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법률적, 행정적 수단 밑줄. 2번 예를 돌리자. 예를 들면요, 단어 밑줄 아세요? 용도 지역 지구제, 각종 인가 허가제, 토지 구획 규제 또는 건축 규제 모두가 토지 이용 규제가 돼요. 어려운 말 없습니다. 2번요. 정부가 직접 개입한대요. 1번 정부가 밑줄 아세요? 토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하여 수요 공급자 역할 밑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이러면 직접 개입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를 들면 잘 나오죠. 밑줄 아세요? 택지 공영 개발,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제도, 도시 재개발, 공공투자 사업이다. 모두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3번요.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은요. 1번 기본적으로 밑줄 하세요. 시장 기능을 유지 또는 보조 밑줄. 옆에서 살짝 거들어져요. 유지 보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2번요. 2번 단어 꼭 기억합니다. 밑줄 하세요.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조세제도, 개발부담금 제도 밑줄. 단어가 몇 개 나왔죠? 처음에 뭡니까? 금융지원, 다음에 보조금 지급, 세 번째 조세 부과, 네 번째요. 개발부담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정부의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볼까요? 시장 실패는 못생긴 외모다. 뭐죠? 뿌구리. 예. 그러면 뿌구리 반대말이 뭐죠? 예쁜 여자 반대말이. 어떤 여자가 예뻐요? 요거 있는 여자 보조개. 어떤 보조개요? 금보조개. 안기껏 금보조개입니다. 예. 따라서 금보조개. 보조개 쓰면 예쁘잖아요. 금보조개. 그래서 금보조개,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그래서 간접 개입은 금보조개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박스 문제 보시면요. 단어를 8개 섞어놨죠. 직접 개입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무슨 말이죠? 간접 개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금보조개 아니고 이용규제 아니면 전부 다 직접 개입이 되겠지. 이런 걸 찾는 문제가 또 가장 최근에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까지 봤고요. 다음 주는요. 정책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투자 앞부분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짚고 넘어가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장 공부하면서 특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떠올려야 됩니다. 특성이 하면 기능이잖아요. 기능부터 떠올리자. 왜? 암기했으니까. 5가지 뭐? 자고가 정량. 그래서 자고가 정량 모두가 뭐였다? 기능. 여기 아니면 전부 다 뭐지? 특성. 바로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입지 선정이론입니다. 입지 선정이론. 입지하게 되면요. 특히 오늘은요. 상권이론. 중요하잖아요. 상권하게 되면요. 특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인데 요거 자가 붙으면 무조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거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뭐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돼요. 항상 얘는 작아야 됩니다. 지문 잘 나옵니다. 다시 소매 인력 법칙과 다음에 허프의 확률명은요. 도시가 끌어당기고 점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데 공식은요. 간단했잖아요. 분자분모. 소매 인력 법칙은 도시니까 인구가 들어가죠. 나누기 뭐다? 거리의 제곱이더라. 허퍼의 확률명은요. 인구가 아니고 뭐였다? 점포의 매장 면적이 있죠. 나누기 거리의 제곱인데 요때 제곱은요. 뭐라고 했다? 공간 마찰 계수라고 했습니다. 마찰 계수. 그래서 주로 1을 주니까 2승이 되더라. 계산 문제 잘 나와요. 마지막 3번째. 정책 넘어가세요. 정부가 왜 개입합니까? 그래서 요 3가지는요. 틀림없어요. 얘는 무조건 올리도 하문제상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시장 실패하게 되면 못생긴 외모, 불공정 외모. 그중에서 외부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비용, 생산. 비용과 편익과 생산의 문제. 여기다 부동어 있잖아요.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더라. 그게 2가지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인데 간접 개입은요. 이쁜 여자 무슨 보조개? 금보조개.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았고요. 자, 다음 주 정책 다 끝내는 거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